화장품 만드는 여자 혜지입니다. 오늘은 수출을 준비하시는 브랜드사 대표님들 혹은 실무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처음에 수출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막연하게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을 법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출 전에 꼭 체크해야 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제 수출을 하기 전에 제품을 기획할 때부터 타겟으로 하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미리 공장에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수출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일본에 판매가 될 수 없는 성분들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일본에 문제가 되는 성분이 들어가지는 않는지, 아니면 미국으로 판매를 하고 싶으신데 어떤 성분이 들어가면 무조건 OTC, 의약품으로 들어가야 하는 성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개발하실 때부터 기획 단계부터 각 국가에 따라서 문제가 되진 않는지 꼭 제조사하고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품이 어떻게든 기획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수출의 서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수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까다로운 서류인 나라가 CPMP, 바로 유럽이거든요. 유럽의 CPMP 서류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안에 웬만한 수출 서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CPMP 서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INCI 성분표, 이거를 처음에 브랜드사분들이 INCI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화장품의 성분들이 각기 다르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일관화되게 모두가 우리 이 성분을 이렇게 부르자 하면서 공통화된 그런 성분 이름입니다. 국제화된 국제 통용 성분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성분 리스트가 이제 INCI 성분표예요. 바이어분이 여러분한테 INCI 성분표를 주세요 하면은 이제 공장에서 INCI 성분표를 주실 겁니다. 이런 서류가 항상 꼭 뒷받침해서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트워크를 제출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단상자라든지 용기의 전개도를 의미를 합니다. 아트워크 제출하세요 하면은 단상자, 용기의 전개도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COA입니다. 이 COA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제품의 분석 성적서입니다. 이 제품의 pH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제품에 분석되어져 있는 성분표, 납에 대한 수치라든지 공장마다도 이 COA를 분석하는 파트들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공장에다가 이 분석 성적서를 요청을 해주시면 이 시험 성적서를 발행을 해주십니다. 각 제품별로 COA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 COA 같은 경우에도 제품이 꼭 생산이 되고 나서야지만 발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COA를 발행해 주세요 하면 공장에서는 공식적으로 COA를 발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산이 된 제품에 대해서 분석된 서류 자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생산하고 난 후의 자료예요. 그 다음에 꼭 준비해야 될 부분은 바로 MSDS입니다. 이 MSDS 같은 경우에도 항공으로 운송을 하시면 운송사에서 MSDS 제출하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MSDS의 의미 자체가 제품 혹시 위험한 건 들어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체크하는 서류거든요. 위험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비행기 만약에 탔는데 팡 터지는 그런 제품인 거 아니야? 이런 류의 안정성에 대한 체크하는 서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기에서는 꼭 MSDS를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출하실 때 MSDS를 미리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공장에 GMP 서류, ISO 22716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장의 품질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한 증서이거든요. 공장에 ISO 22716 혹은 CGMP 서류를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품 설명서를 제출을 하라고 할 겁니다. 도대체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증센터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서를 준비하셔야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미생물 실험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이 미생물이 혹시 발견되진 않는지, 제품이 생산되고 나서 미생물이 한도를 초과해서 생기지는 않는지를 체크하는 파트예요. 이 미생물 실험 테스트, 그리고 안정성 테스트, 또 챌린지 테스트, 그리고 방부력 테스트, 이런 다양한 테스트를 요청을 하시고요. 또 패치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저자극 테스트라든지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라든지 우리 피부에다가 직접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그런 서류입니다. 패치 테스트는 그런 민감성, 저자극 테스트 같은 걸 제출을 하시면 보통 통과가 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원료의 COA,
원료의 MSDS를 제출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각각 전성분표 안에 있는 모든 원료의 COA, 모든 원료의 각각의 MSDS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이 서류를 준비를 하려면 공장에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장에 나 CPNP 받을 거니까 나 어떤 서류 받아야 되니까 이 서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 공장에서도 이 서류를 준비하려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급작스럽게 달라고 하면 매우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하는 걸 미리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라벨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을 하라고 해요. 왜냐면 해외 이제 수출을 하시게 되면은 각 나라 국가에 맞는 라벨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닌 국가도 있겠지만 웬만한 나라는 각각의 나라에 맞는 라벨 스티커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 라벨이 그 나라 규제에 맞게 되어 있는지 제출을 하시면 그 디자인에 대해서 인증센터에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 스티커 디자인 파트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제조사 서명 확인서 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 CPNP 같은 경우에는요, Low CMR, Low Nano Ingredients, Low Animal Test와 같은 이 공장에서 나노 성분을 쓰지 않았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와 같은 서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달라고 하면 보통 공장에서 각각의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공장에서 없다고 하시면 인증센터에다가 예시 서류를 달라고 하시면 공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이 수출 서류들 리스트를 받으면 막막해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외계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각각을 뜯어보면 뭐 이러한 내용들의 서류를 인증업체에서 요청을 하더라.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게요.